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북한 목선의 미스테리가 지금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를 한 뒤 이 미스테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갈 만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중앙일보 사설에는 간첩선이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해경은 왜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이해할 만한 진실을 아직까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스테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삼척 정박 목격자가 말한 미스테리는 생쌀이 있었다는데 배 안에 취사도구는 안 보였다고 합니다. 탑승자는 어민들이 안 입는 단추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다. 오징어를 잡았다는 오징어잡이 배라는데 먹물도 안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7일 동안 북한 목선이 표류했다고 말하는데 이 어부들은 어부인지도 모르지만 말끔히 면도를 하고 옷은 다림질한 듯이 보였다. 바지에 줄이 잡혀 있었다. 아니, 도대체가 7일 동안 표류했다는 사람들이 면도를 왜 합니까? 각 잡힌 바지를 왜 입습니까? 도대체가 미스테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속 시원히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정박을 목격한 전동진 성진호 사무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뜩한 일인데다 다시 생각해봐도 의문점 투성이다. 처음 북한 사람들을 봤을 때는 신기했는데 1시간쯤 지나니 공포감이 엄습했다. 1996년 강릉 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떠올랐다. 목선을 탄 북한 인원이 무장한 침투 요원이었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왔을 때 부두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서 50명이 넘는 어민들이 수산물 경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멍게잡이를 끝내고 크기 선별 작업을 하다가 목선을 목격한 전 사무장은 군경을 믿고 아무것도 모른 채 생업에 매진하던 마을 주민을 생각하면 경계태세가 그렇게 쉽게 무너졌다는 게 화가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았다는 느낌만 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 사무장이 전한 의문입니다. 주민들은 북한 어민이 일주일간 표류했다는 주장을 믿지 않는다. 왜? 무엇보다 이들의 행색 때문입니다. 북한인 4명 중 일부러 수염을 기른 1명 말고는 전부 면도를 말끔히 한 상태였다. 세상에 표류한 사람들이 수염을 깎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옷차림도 말합니다. 어민들은 조업선에선 그물에 걸릴 수 있어서 단추가 있는 옷은 입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 선원들은 단추가 있는 옷을 입고 있어 의아했다. 여벌의 옷을 갈아입었다 하더라도 단추 달린 옷을 챙기는 건 어민들의 상식에 벗어난다. 방금 전 다림질한 것처럼 주름 잡힌 바지를 입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 사무장은 취사도구가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물에 젖지 않게 배 안쪽에 보관돼야 할 쌀, 포대 3개 내지 4개가 배 한가운데 나와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 목선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북한 어선에는 쌀 29kg과 함께 양배추 6.1kg, 감자 4.1kg 등 음식 재료가 발견됐다. 그러나 취사 도구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오징어를 잡아 큰 배를 팔고 연료기름으로 받았다고 한다는 국정원 조사 발표. 그런데 배에는 오징어, 먹물 등 어업활동을 한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만 의문점들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야당 소속의 강원지역 지자체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목선에서는 하루만 있어도 노숙자처럼 초췌해지는데 일주일을 버텼으면서도 이들 선원이 약간 걸린 것 말고는 특이한 점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당 목선이 침투 목적을 가지고 모선에서 떼어져 나와 반나절 정도 항해했다는 의심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목선이 7일 동안 표류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모선 큰 배가 이들을 싣고 오다가 해당 목선을 떼어져, 자, 목선을 갖고 오다가 목선을 갖다가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선을 타고 반나절 정도만 항해했다.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간첩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주민들의 동료를 가라앉혀야 할 정부가 여전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사건의 장본인들을 정부가 빨리 되돌려 보낸 건 이해가 안 간다. 상당히 지금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속 시원하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중앙일보 사설은 아주 세게 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투성이다. NLL을 넘어 삼척항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온 과정은 물론 국방부의 축소 은폐 발표와 후속 조치는 국가안보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냈다. 목선에 탔던 북한 주민이 민간인이 아니라 무장 공비였다면 우리 국민의 희생도 났을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해군과 해경은 NLL 인근에서는 평소 작은 무동력선까지도 찾아낸다. 그런데 이번에는 10m짜리 동력 목선을 탐지하지 못했다. 10m짜리 동력 목선, 무동력 선도 찾아내는 해경과 해군이 이번에는 10m짜리 동력 목선을 탐지하지 못했다. 자체 동력이 있는 배는 어선을 위장한 간첩선일 가능성이 있어서 극도로 민감하게 살핀다. 이 목선이 NLL을 통과해 우리 경계구역에 들어와 52시간이나 휘젓고 다녔지만 몰랐다. 마지막 경계도 실패했다. 목선이 16일 밤 삼척항 인근에서 밤을 새운 뒤 새벽에 입항했는데 육군 해안 레이더가 보지 못한 것이다. 동력이 있는 배는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심하게만 보면 찾아낼 수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레이더 탐지병이 목선의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중대한 안보 사안을 일개 병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자, 더욱 수상한 대목은 목선에 탔던 4명 가운데 2명을 민간인으로 규정해 서둘러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돌려보낸 점이다. 이들은 2차 조사인 중앙합동신문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에선 동력이 있는 배는 대부분 군에서 관리하고 운전요원은 군 소속이다. 따라서 북한으로 돌아간 2명은 민간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침투 경로 정보를 수집했을 수도 있다. 혹시라도 이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는데 북으로 보냈다면 심각한 인권 문제다.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도 의심된다. 국방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백브리핑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몰래 참석한 것도 그런 감시 차원이 아닌가. 자, 아무튼 이 지금 북한 목선 미스테리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우리 정부 어떻게 할 겁니까? 게다가 이 축소 은폐 의혹에는 청와대가 걸려 있습니다. 청와대가 윤두한 수석이나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국방부의 브리핑 내용을 대충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일, 19일 2차례나 청와대에 파견된 군인, 청와대 행정관을 민간인 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항의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미스테리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정부는 해명할 것인지 두고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성호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무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